구독, 좋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사퇴를 했죠. 그렇죠.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를 했는데 이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퇴가 좀 심각해요. 네, 네, 의원직 의원직 사퇴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원내대표 사퇴도 예. 끝까지 버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니까 이제 사실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명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예. 대통령이 버티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뭐 급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온 건데 예. 뭐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책임만 질 문제가 아닌 거죠. 예.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뭐 한동훈과 거의 비견될 정도의 여러 이제 비행들을 했죠. 보면은 뭐 똑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쿠팡 그 사람들에게 이른바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60만 원짜리 식사를 김병기 했다. 원내 와이프도 문제잖아요. 네, 호텔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와이프는 이제 또 그런 지역 의원들의 업추비를 유용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사모총장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모총장. 사무총장이 아니라 사모총장. 그렇죠. 단어 잘 만들었다. 기초 의원들의 그런 업추비를 갈취를 했다라고 하는 또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특정 항공사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또 이제 항공편을 특혜를 받았다. 근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국토위 위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피감기관에게 대가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아들들이 장남은 국정원에서 일을 하면서 보좌관들에게 대신 일을 시키고 뭐 이제 차남인지 장남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예비군 훈련 미뤄달라고 또 보좌진에게 또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예비군 훈련 그거 당연히 갔다 오셨죠?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올해도 오셨던데. 갔다 왔습니다. 그 가셨다가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독감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온 가족이 사실 그 보좌진들에게 갑질하고 온 가족이 기초 의원들에게 갑질하고 이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서 너무도 많은 불법적이고 이 도의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미 고발이 수차례 된 상황이고요. 예. 이게 고발에 대해서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이런 것들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네.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더 이상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요. 이제 그 녹취록 속에 네. 강선우까지 나왔잖아요. 그 예. 김병기 녹취록에 강선우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김병기는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고 네. 그러면은 김병기, 강선우 둘 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렇죠. 이 원내대표 공석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정청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다시 명청대전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미 정청래가 한번 승기를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친명계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위원 몇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몇 석이죠? 몇 석 공석이죠? 최고위원 아마 세 자리가 공석이 세 자리? 됩니다. 두 예.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 그러면 다 선출을 또 하나요? 재보궐을 하죠. 그래서 재보궐, 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예. 이 자리에 친명계가 들어가냐 친청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친명계가 들어갈까 친청계가 들어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친명계가 그래도 우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친명계가? 왜냐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너무 강성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서로 이제 아귀다툼이 있었지만 사실 집권 1년차 대통령을 벌써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게 꺾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도. 그래서 사실 친명계 인사들이 다시 한번 일단 원내대표 자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또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왜냐하면 김병기 때도 사실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어떤 인식의 간극 때문에 뭔가 메시지도 조금 갈등이 커졌다라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이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 어떤 정권에 있는 대통령과 이재명과 당권을 가지고 있는 정청래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 지금 분위기는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6년 들어서서 오히려 이 명청대전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그러니까 그 뭐라 하죠?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이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 뭐 이런 싸움이 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지방선거 앞두고 네,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권이 뭐겠습니까? 공천. 공천이죠. 공천.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을 꽤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탈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한 이권 다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친명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것이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보온할 만한 그런 인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당대표인데 음. 사실 공천은 그 당대표의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음. 자신의 어떤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논리를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친문계와 친명계 계파 갈등으로 가 있고 그것에 이 활용점정을 찍을 만한 사건이 이제 공천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몇 달 안에?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이 시작될 거거든요. 예. 이제 그때 저는 이 갈등이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1월부터. 그럼 지금은 그냥 밑자락 까는 수준에 불과한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강선우 얘기해 보죠. 네. 강선우 시간 지나면서 좀 뭐 지역에서 막 뭐 제가 본 걸로는 이제 막 뭐지? 그 지역 주민들 안아주면서 이런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다시 지금 대형 뭐 녹취록에서 막 그럼요. 아니, 저는 너무 좀 보면서 고발당했어요. 보면서 화가 났던 게 예. 강약 약강의 전형인 거예요. 예. 보좌진들한테는 그렇게 변기수리 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키고 그렇게 갑질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병기처럼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쪼르르 달려가서 울면서 막 눈물을 뚝뚝 막 흘리면서 이러면서, 한 예. 번만 살려달라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큼 참 가증스러운 이 권력자 강약약강의 전형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진한테는 갑질하고 시의원한테는 돈 받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또 이제 그 의원한테는 또 울고 이게 대체 뭡니까? 무슨 추태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질 자체의 문제, 인성 자체가 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 받는 건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예. 그 갑질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강선우 낙마시키면 또 보좌진들한테 사적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보좌진들이 폭로를 하면서도 내심 낙마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죽하면 그때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뒤에도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있죠. 예. 그 직원 인증을 받은 이 해야만 글을 올릴 수 보좌진 등 있어요. 직원들이 예. 어떤 또 내부 이제 익명 게시판처럼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 익명이 아니라 대나무 숲 같은 게 익명 게시판입니다. 당원 게시판은 본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죠? 대나무 숲은 그냥 직원 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익명 게시판에 네, 계속 강선우 관련해서 이제 글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성토하는 글들, 계속 페널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예. 그래서 낙마를 하고도 그렇게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참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형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지금 해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된 명확한 경위가 뭐고 돌려달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주장 말고 실제로 돌려줬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참작이 되는 거지 100번 양보에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이에요.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지금 강선우 의원이 뭐 공천 약속 돈 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받고 바로 안 쓰고 돌려준 것만으로도 돌려줬다 쳐도 네. 정말 양보해서 그렇게 줬다 쳐도 네. 그게 이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돌려줬고 특혜를 준 것도 없으면 예. 그래도 또 참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문제의 시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다주택 등의 문제로 이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우의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다시 공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엄밀하게는 특혜를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법적인 결론은 이제 수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강선우 의원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